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245%의 관세 충격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45%라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우리 리플 코인 또한 어쩔 수 없이 하락 압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관세로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시점 3,000원으로 다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공포스럽죠. 지난번 2,500원을 이탈했을 때 그때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방 압박을 받았고 다시 올려놨는데 또 한번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고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XRP 코인 3,000원부터 3,250원 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은 꼭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고래들의 블록들 바로 대량 매매가 일어났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량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이 발생했습니다. 이 블록딜이 발생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해서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 대량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건 고래들의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XRP 코인 도대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그 대외적인 이벤트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XRP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도 하죠. 첫 번째로는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IMF 국제통화기금과도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XRP 리플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IPO와 ETF가 있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최근에 이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공식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PO와 ETF의 이벤트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상승 모멘텀을 볼 수가 있는데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압박감을 가져온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비중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XRP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XRP 선물 ETF 4월 30일 날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물 ETF의 승인도 임박할 것인가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우선 이 ETF라는 것은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사들이 ETF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시장에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로 가져온다.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래는 누구입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시면 XRP 다시 약세장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ETF 유입 속 75%의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XRP 관련 ETF에는 35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레버리지 XRP ETF의 출시와 더불어 XRP 가격이 최근 저점 대비 약 25% 반등한 상태로 차트상 주요 반등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XRP는 지난 약세장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자산 중 하나라며 신규 자금 유입과 함께 가장 매수하기 좋은 암호화폐라는 목록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XRP 선물 ETF가 4월 30일 날 출시할 걸로 예정되어 있죠. 현물 ETF의 승인도 곧 임박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곧 XRP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 현물 ETF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기초자산이 XRP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XRP를 사모아야 됩니다. 언제 사모을까요? 확실한 저점에서 사모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건 선물 ETF가 첫 번째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 ETF가 나오는 건 그동안 현물 ETF가 나오는 수순이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 어떤 노림수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가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선순위가 최저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그에 대한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을 빨리 사 모으면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최저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매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최저가를 먼저 만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 유도가 되게끔 만들고 나서 그 자금을 그대로 매집한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기업이고 기관이죠. 고래들이 매집하는 방법에는 이 자전거래가 있습니다. 자전거래, 그게 어떤 거냐면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오게 막고 떨어져 나온 물량을 매수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자전거래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 매도가 유도가 되겠지만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려면 속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입니다. XRP 고래 2달 만에 보유량을 6.5% 늘려 1140억 상당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3월 6일 날 보시면 고래들 지난 72시간 동안 9천만 XRP를 매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3월 6일과 3월 20일 이 2달 동안 고래의 증가폭 6.5% 보유량이 늘어났다. 우리 개인들은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하면 자신들도 매도하고 싶죠. 당연합니다. 고래는 우리보다 당연히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죠.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XRP 코인의 모멘텀에는 전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하락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죠. 이 관세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이지 리플의 모멘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뉴스 기사는요. 리플 고래 2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의 XRP를 이동했다. 가격 1.9달러 붕괴 신호인가? 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이건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겁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는데 가격이 1.9달러까지 붕괴가 될 것인가? 라는 뉴스인데요. 고래가 2억 7천만 달러 규모를 이동시켰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매도할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걸 모두 시장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돼야겠죠. 근데 거래소가 아니라 지갑으로 이동됐어요. 이건 고래의 매집 구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된 거니까 매도가 되고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딜이에요. 블록딜이라는 게 대량으로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량으로 매매하려면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된다. 이게 블록딜입니다.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고래가 유입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팔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나타났고 그 물량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새로운 고래가 새롭게 진입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만들고 이 3,000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만들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고래가 매도를 하고 간 게 아니죠. 새로운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 겁니다. 블랙딜입니다, 이게. 고래가 매도했다고 해서 따라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고래가 매도를 했는데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말 그대로 블록딜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새로운 고래가 매수에 진입했다라는 거고 오늘 단가 보시면 3,000원 이탈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블록딜 때문이고 또 관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출렁거린다면 이 공포감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그렇다면 그 매도된 물량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암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XRP 상승의 모멘텀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SEC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플과 SEC는 법원에 소송 중단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 합의가 완료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뉴스가 4월 11일자 나왔던 뉴스거든요. SEC와의 소송은 이미 끝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죠.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6일자 날짜로 XRP가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취하가 되고 공식 발표가 자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끝나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나오죠. XRP 미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까?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3월 14일자 나왔던 뉴스입니다. SEC 웹사이트에 뭐가 나왔냐면 XRP가 벌금을 내는데 이 벌금을 XRP로 낼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코인 시장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벌금을 XRP로 내게 되면 미국이 리플을 벌금으로 받을 거니까 이것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죠. 이 부분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리플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계속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리플 CEO가 말했던 것처럼 SEC 미국 정부에 XRP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 부분에서 XRP를 보유하고 또 벌금으로 들어온 XRP까지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인 미 재무부는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전략적 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한다고 했죠.
물론 XRP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와 똑같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근데 달러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도 비축해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러와 같은 힘을 비트코인한테도 실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이 국제 무역을 할 때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게 XRP 미국 암호화폐의 전략입니다. 오늘 리플 코인 움직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 3,000원대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달에도 3,00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 이번 3월 달에도 3,000원부터 3,500원대의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심리적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 시장엔 공포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이 XRP 코인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고래들의 손바뀜 속에서 계속적으로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3,000원대 라인을 안정적인 종가 기준으로 지지받고 재차 끌어올리고 3,250원, 3,500원 다시 한번 지난 3월 달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와 함께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까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